안녕하세요. 세일보트 마루입니다. 요트 조종면허 필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수상 레저 종합정보 들어가 보시면 요트 조종 면허 시험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라던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 그리고 친절하게 기출문제까지 나와 있으니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요트에 대한 기본 혼자서 글자로 된 텍스트로 공부하시기엔 어려우실 수 있어서 같이 찾아보고 공부하자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경찰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아주 친절하게 영상을 만들어도 된다. 단 틀린 문제를 유포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나름 신경을 썼는데 잘 만들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전국 면허 시험장 안내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요트 조종 면허는 70점 이상이 합격. 그리고 좋은 거는 만약에 PC 필기 시험을 보면 필기 시험 불합격자는 당일 이해까지 응시 가능하니까 집 주변에 요트 조종 면허 실기 시험 장소가 있으면 PC 실기 시험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 가셔서 하루에 2번씩 보시면 됩니다. 네, 부담 없게 보시면 아마 누구나 쉽게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 답안은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혹시나 제가 나름 다 체크는 했지만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발생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요트 조정 면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트의 선체가 두 개로 이루어진 형태이고 수면에 대한 저항이 적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선체가 두 개라 그러면 아마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카타마란이라는 거. 여기에 보시면 하나의 선체로 되어 있는 것이 모노헐, 두 개가 카타마란, 세 개가 트라이마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에 있는 플랫 보텀은 바닥이 평평한 보트입니다. 플랫이란 뜻이 사전적 의미로 평평한, 탄판한, 평탄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슬루프 요트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세일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한 개의 돛대에 세일 2장을 설치하여 운항하는 요트가 가장 일반적인 요트 형태에 해당된다. 선수에 있는 세일은 집세일, 돛대에서 선미 쪽으로 설치된 세일이 메인 세일이다. 메인 세일은 중심을 잡고 집세일과 함께 추진력을 발생하게 된다. 속도와 선의 성면에서 우수하고 가장 좋은 레이스 감각이 발휘하는 요트이다. 네, 보시면 앞쪽에 집세일, 그 다음에 돛대에서 선미 쪽으로 메인 세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집세일을 펴고 감아 들이기 쉽게 한 롤러 장치를 말하는 용어는, 네, 가가 집행근인데요. 집행크. 집행크는 집하고 라인을 연결해주는 이 행크고요. 두 번째는 펄링 드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집세일이 펄링 드럼으로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돌돌돌 말았다가 다시 푸는 이러한 방식이고요. 요즘에는 메인 세일도 마스트에서 이렇게 빼는 스타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집시트, 집 리더. 집시트는 집을 당기는 로프를 얘기하죠. 선체 또는 계류장에 고정되어 있는 줄을 당겨서 매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아마 문제만 이해하셔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정에 있는 클리트입니다. 턴버클은 슈라우드를 연결해서 이 포스트나 이런 라인들을 탄력을 주는 거예요. 줄을 탱탱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샤클은 한국말로 하면 족쇄입니다. 기본적으로 집 시트나 아니면 로프를 연결해 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리드 블럭이고요. 리드 블럭은 시트가 잘 이동할 수 있게 중간에 설치하는 블럭이고요. 해설이 나와 있네요. 클리트에는 앵커 로프나 선체를
계류시키는 무어링 클리트와 집 시트를 당기고 늦추는 데 사용되는 캠 클리트 등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클리트입니다. 요트 양연에 라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운 기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붐뱅. 붐뱅은 붐을 받쳐주는 밑에 있는 것을 붐뱅이라 하고요. 정답은 스텐천입니다. 스텐천은 라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운 기둥, 이것을 스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스텐천이고요. 이 커닝햄은 여기 메인 세일하고 이제 콕핏까지 연결된 시트를 통해서 메인 세일의 텐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배트는 여기에 세일의 약간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세일의 모양을 잡아주는 것을 배튼이라고 합니다. 요트가 좌우측에서 바람을 받아 진행할 때 옆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요트의 형태 보면 리보드 요트는 이렇게 아래 사진에 보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리보드는 약간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거보드와 피벗보드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서프보드는 설마 했는데 그냥 우리가 해안가에서 파도 타는 그 서프보드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은 서프보드입니다. 요트랑 전혀 상관없는 용어죠. 요트를 메인 세일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해설이 나오는데 슬루프는 돛대의 수에 따른 분류이다. 네, 그리고 요트 세일 형태에 따라서 스퀘어는 아래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사각으로 된 세일의 형태이고요. 러그는 옆에 이제 큰 나무 짝대기와 함께 해서 세일을 형성하고, 버뮤다는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돛대의 수에 따른 분류를 한 슬루프만 분류가 틀리다. 정답은 슬루프입니다. 헤드세일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수 쪽에 있는 세일을 칭한다. 맞고요. 제노와 집 스톰으로 나뉜다. 맞습니다. 일반 집은 선수 쪽에 위치한 삼각도수로 강풍에서 사용된다. 제노아는 일반 집 세일의 120% 이상 면적이다. 네, 틀린 것은 일반 집은 선수 쪽에 위치한 삼각도수로 강풍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평시에 사용되고 강풍에서 사용되는 돛은 스톰 세일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병입니다. 요트 외부의 명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블록, 활차 선박용 도래, 로프 클러치, 손잡이를 눌러서 내측의 로프가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 여기서 틀린 거는 로프 클러치인데요. 손잡이를 눌러서 로프를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로프 클러치는. 근데 여기는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여서 옳지 않은 것은 을이고요. 집 페리어드, 집 세일에 적절한 캠버를 맞추기 위해 시트의 방향을 유도하는 블럭. 여기 보시면 요트 곳곳에 설치되어서 집 시트의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블럭이고요. 모어링 클리트, 계류용 밧줄 거리. 네, 맞습니다. 틀린 것은 로프 클러치입니다. 러닝 리깅의 구성 요소로 돛을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되는 리깅은? 헬리어드입니다. 네, 러닝 리깅의 제가 해설을 보면 러닝 리깅의 구성 요소로서는 헬리어드는 돛을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되는 리깅으로 메인 세일을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되는 메인 헬리어드, 집 세일을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되는 집 헬리어드, 스피네커를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되는 스피네커 헬리어드로 구분됩니다. 이 메인 세일에 붙어 있는 라인을 시트를 헬리어드라고 하고요. 보통 보선스 체어나 해가지고 여기에 엉덩이 그네 의자 같은 거 설치해서 이 헬리어드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마스트를 수리하러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돛을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되는 리깅은 헬리어드입니다. 네. 그리고 스피네커 폴은 보시는 것처럼 스피네커를 한쪽에 설치하고 나머지 한쪽에 방향을 잡기 위해 마스트에 연결하는 폴을 스피네커 폴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갑판상 가장 중요한 활동 공간이며 휠 또는 키에 의해서 요트를 조종하는 공간을 부르는 명칭으로 가장 옳은 것은, 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콕핏입니다. 콕핏. 네. 갑, 잭스테이. 잭스테이는 단독으로 마스트를 보조하기 위해 앞 갑판에서 마스트까지 연결된 스테이. 트랜섬은 아시죠? 가장 뒤쪽에 있어서 선체의 가장 뒤에 배치되는 횡강력 제로, 통상 선미 부분. 캐비는 선실. 그래서 봤을 때 잭스테이 아니고 트랜섬 아니고 콕핏입니다. 여기 위치를 보시면 트랜섬은 배의 후미에 수영 사다리가 있는 곳에 트랜섬이고요. 그 다음에 콕핏은 가운데 휠이나 틸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캐빈은 내부의 객실을 캐빈이라고 합니다. 요트의 자연 및 우연에 설치하는 현등의 색상은, 네, 정답은 홍색 및 녹색인데요. 네, 보면 요트의 이 방향등에 대해서 보면 요트의 오른쪽은 녹색, 왼쪽은 빨간색의 이 선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녹색, 왼쪽은 빨간색이어서요. 야간에 두 배가 마주쳤으면 항상 우연 변침이 기본입니다. 서로 마주쳤을 때는 우편으로 돌려서 각도를 틀리게 해서 충돌을 예방하고요. 이때 보면 서로 상대편 배에 빨간 등을 보면서 우연 변침을 하면 됩니다. 보면 빨간 등은 약간 위험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우연으로 해서 변침을 하고요. 지금 두 번째 사례에서 보면 한 90도 각도, 예를 들어서 90도 각도로 오고 있을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배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배가 이제 충돌이 예상될 때는 1번 배가 2번 배를 봤을 때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2번 배가 1번 배를 봤을 때는 녹색이 보이겠죠? 그러면 어떤 게 우선할까요? 네, 2번 배가, 녹색을 보는 배가 우선을 하되, 예, 야간에는 서로 안전하기 위해서 빠르고 각이 크게 이동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요트의 의장 중 캠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캠버란 것은 돛의 볼록한 이 곡률 모양을 캠버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돛의 볼록한 곡률 모양, 네, 이 세일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바람을 받으면서 쑥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 이 길이를 캠버라고 합니다. 요트를 돛대와 돛의 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아마 앞쪽에 나왔지만 돛의 수에 따라서 캣, 슬루프, 커터, 요올, 캐치, 스쿠너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커터, 슬루프는 돛대가 하나 있고 세일이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보는 요트가 슬루프이고요. 커터는 앞에 집 세일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좀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캐치는 반대로 마스트가 두 개입니다. 네 번째로 요올은 똑같이 마스트가 두 개인데, 캐치하고 요올의 차이는 이 작은 마스트, 이 미즌이라 그러는데요. 이 미즌이 요트의 밖에까지 나가면 요리고, 요트의 마지막 라인에서 멈추면은, 나가지 않으면 캐치입니다. 그래서 돛대와 돛의 수에 따라 분류한 건데, 옳지 않은 것은 더블 차인입니다. 이 더블 차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보트가 평평한 거잖아요. 이 더블 차인은 여기서 꺾이는 각도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꺾여서 양쪽으로 된 스피드보트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트의 바닥면이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더블 차인이라고 합니다. 더블 차인정이라고 합니다. 횡류 방지 장치에 관한 분류 중 복원력이 가장 우수한 것은, 아마 용어만 봐도 뭐 딥킬이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맞죠? 해설에 보면 킬은, 용골은 횡류 방지와 복원성을 좋게 하는 장치로 요트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건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리보드는 배의 측면에 붙어 있는 보드이고, 대거보드하고 센터보드는 이제 가운데에 있는데, 이제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센터보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트의 선저 형태 중 제작하기 쉽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초보자를 위한 연습정으로 널리 사용되는 형태는, 용어에서 보면 라운드 보텀은 요트 선저 형태가 헐 형태가 동그랗고, 플랫 보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평한 형태를, 차인 보텀은 한번 각진 형태, 아크 보텀은 라운드 보텀이지만 좀 더 위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는 아크 보텀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초보자를 위한 연습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안정성이 높은 것은 차인 보텀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배를 보셔도 가장 많이 보이시는 선저의 형태일 거예요. 차인 보텀이. 네. 세일의 세계 꼭지점을 부르는 명칭은, 아래 보시면 이미지에 세일에 대한 용어 설명이 있는데요. 먼저 위쪽을 헤드, 그리고 이 마스트와 부딪히는 부분을 택, 그 다음에 오른쪽 끝부분을 클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의 다시 면에 대한 용어를 할 때는 아래쪽이 풋, 그 다음에 마스트와 붙어 있는 부분을 루프, 그 다음에 이 세일의 대각선으로 닿지 않는 부분을 리치라고 합니다. 세일의 세계 꼭지점은 헤드, 택, 클루. 정답은 갑입니다. 지금 보면 을이나 병이나 정은 다 이렇게 섞어놨죠. 네. 세계의 꼭지점은 헤드, 택, 클루. 그리고 세일의 이 면에 대한 설명은 풋, 루프, 리치입니다. 돛대의 선수에 고정되는 와이어를 말하며 헤드 스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헤드 스테이, 왠지 앞쪽일 것 같죠? 그래서 포어 스테이도 용어를 봤을 때 포어 스테이도 앞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포어 스테이는 선수로부터 돛대의 상부까지 이어지는 와이어로 돛대를 세우는데 필요하다. 선수부터 마스트 꼭대기까지 앞쪽에 이어져 있는 헤드 스테이, 포어 스테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리깅 중에 보면 스탠드 리깅하고 러닝 리깅이 있습니다. 스탠드 리깅은 마스트를 지지하기 위해 고정된 와이어로 포어 스테이, 백 스테이, 슈라우드, 이것을 스탠드 리깅이라 하고요. 스탠드는 세우다 해서 마스트를 지지하기 위한 리깅은 포어 스테이, 슈라우드, 백 스테이. 그 다음에 러닝 리깅은 세일을 조정하기 위한 움직이는 시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헬리어드, 붐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 나시면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여기 보면 뭐 1번이 포어 스테이, 2번이 슈라우드, 3번이 스프레더, 그래서 뒤쪽으로 있는 게 백스테이. 쉽게 하시면 포어 앞쪽, 백 뒤쪽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옆쪽에 있으면 사이드 스테이, 슈라우드를. 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세일의 명칭을 크게 보면 메인 세일, 딥 세일, 스피네이커로 구분된다. 딥 세일과 메인 세일은 모두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바람이 들어오는 쪽 면을 러프, 마스랑 붙어 있는 부분, 네. 그리고 바람이 흘러나가는 쪽을 리치라고 한다. 제가 먼저 앞으로 두 번째였나요? 거기 문제에 나왔었잖아요. 이 세일의 세 가지 꼭지점은 헤드, 택, 클루. 그리고 이 세일 면은 마스트에 붙어 있는 쪽이 러프, 바닥이 풋,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혼자 나와 있는 것이 리치. 여기서 보면 바람이 들어오는 쪽을 러프, 나가는 쪽을 리치라고 합니다. 아래 보기의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선체 의장 용어는, 요트 조종자는 돛, 러더 두 가지를 조종한다. 어떤 방향으로 항주하고 싶다면
돛을 조작하여 적당한 속력을 내면서 러더를 이용해 요트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범주한다. 네, 보시면 뭐 하나씩 넣어보면 뭐 계류색을 조정한다. 노를 이용해 요트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맞지 않죠? 타륜, 활차, 뭐 키를 조작하여 속력을 내고 프로펠러를 이용해 요트의 방향을 유지하며 범주한다. 네, 하나씩 넣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을 조작하여 적당한 속력을 내면서 러더를 이용해서 요트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끝이고요.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는데 뭐 서로 요트를 공부하면서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어 봤는데, 사실 요트를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요트 필기시험을 공부하다 보니 텍스트로만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요트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웠습니다. 물론 외워서 합격은 했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할 때는 세부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요트 공부 같이 한번 요트 공부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같이 공부해서 요티가 되는 날까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